네, 이어서 이제 타운 곡선 암호 알고리즘을 배울 텐데요. 타운 곡선 암호 알고리즘 배우기 전에 타운 곡선의 이산대수 문제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RSA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 할 때 이게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공개키 n을 구할 때 n2였잖아요. 자, n을 구할 때 서로 다른 서로 소인 거를 큰 수를 곱해서 n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P하고 Q를 알면 n은 구할 수가 있죠. 금방. 아주 이지예요. 이렇게 구하는 건. n을 주어지고 PQ를 구하라는 거는 이거는 not easy예요. 어려워요. difficult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DPL문 키교환이라든지 뭐 엘가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DLP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거였죠? 예를 들면 G의 A의 모드 자 P에서 이 값이 예를 들면은 뭐가 나왔다고 그럴까? X가 나왔다. 자, 이거는 구하기 쉬워요. 쉬워요. 이거 주어지고 이거 주고 이거 주면 계산기 두들기면 금방 나옵니다. 하지만 G를 지워주고 G, P, X를 주어주고 A를 구하라. 이거는 어떻게 해요? Not easy예요. 어려워요, 이거는. 이게 바로 어, discrete logarithm problem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산대수 문제예요. 자, 타원 곡선의 이제 이산대수 문제는 또 어떤 건지 보면은 타원 곡선의 일반적인 폼은 어, 요거예요. y제곱. 물론 타원 곡선이라는 게 이런 것도 타원 곡선이 있을 수 있고, 그죠? 이런 타원 곡선도 있을 수 있고, 이런 타원 곡선도 있을 수 있고, 찌그러진 타원 곡선, 자, 이렇게 된 타원 곡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것도 일반적인 타원 곡선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수학자가 이제 만든 거죠. 자, 이러한 일반적인 폼에서 나올 수 있는 그래프는 이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x가 0일 때 y가 뭐가 되죠? 이건 조금 이상하네. x가 0이면은 y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이 허수가 돼버리네요. 그리고 x가 1일 때는 y 0이죠. 그러니까 y도 0이 되죠. 그러니까 저 그래프는 정확히 그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x가 1일 때 y가 이제 제로가 되니까 요런 이제 그래프가 나올 거고요. y제곱 요 경우에는 요런 이제 타원 곡선이 나오고 또 요런 경우에는 이렇게 곡선이 두 개가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하나의 일반적인 타원 곡선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 타원 곡선을 이제 교수들이나 뭐 선생님들이 학습을 할 때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런 형태죠. 네. 타원 곡선상의 연산 정의가 가장 중요한데 타원 곡선의 일반적인 그 곡선이 이렇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이제 A를 제로로 주게 되면은 이런 형태도 타원 곡선이에요. 네, 아마 이런 형태의 타원 곡선이 등장할 겁니다. 어쨌거나 자, 이러한 그 타원 곡선이 있을 경우에 A하고 B를 이제 뭘 줬느냐에 따라서 이제 곡선이 변화가 되는데 이런 타원 곡선을 줬을 경우에 이 P하고 Q를 지정을 해서 이 P 값은 x1, y1이고 Q는 x2, y2라는 점을 이었을 때 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이 x, y라고 만약에 생각을 할 경우 요 점과 대칭되는 x축으로 해서 대칭되는 점을 x3, y3라고 하면은 이 x 자 p 플러스 q는 r이라는 거예요. p 플러스 q는 요거하고 만나게 되잖아요. 요 만나는 x축과 대칭되는 점 r이 바로 p 플러스 q라는 거예요. 요런 특징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원곡선상의 덧셈에. 그 다음에 예를 들면 PQ가 이제 같습니다. 같은 점을, 접선을
걷을 때 요 R을 만나잖아요. 만나는 점에 X축을 대칭으로 하는 점 R이 바로 EP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요 점이라는 거는 P 플러스 P가 되잖아요. 그죠? 그죠? 요거는 EP가 되는데 요 점이 바로 만나는 점과 X의 대칭되는 점, 요거라는 거예요. 이 타원 곡선상의 2배 계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걸로 타원 곡선상의 그 이산대수 문제가 나와요. 예, 별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호 반전 계산이 있는데 X축으로 해서 그 대칭되는 점이 있을 수 있죠. 자, 그죠? X는 같고 Y가 플러스 마이너스인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이 Y하고 대칭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럴 경우에는 P 플러스 마이너스 P 요거는 무한원점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왜 무한원점이라고 정의는 거는 뭐 수학자들이 이렇게 정한 거죠. 이 점과 요 직선이 무한대로 갈 경우에 만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건 무한대로 가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만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무한 원점 이런 기호로 해서 씁니다. 그래서 P 플러스 마이너스 P는 무한 원점 P가 되고 이 무한 원점은 P의 항등원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이 항등원이 요 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P가 역원이 되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타원곡선상의 덧셈은 요 주어진 점을 더했을 때 만나는 점의 x축과 대칭되는 점이 되는 거고 더하기가 2배 연산을 했을 경우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과 대응되는 점 r이 된다는 거고 p 플러스 마이너스 x축으로 대칭되는 점을 걷을 때 p 플러스 마이너스 p는 무한원점이 된다는 걸로 정의를 내린 겁니다. 요거는 성질이 이렇게 된다는 거고요. 자, 다음 곡선상의 수학지 성질은 이 플러스 연산에 닫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P 플러스 Q가 예를 들면 R이 됐잖아요. 여기가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R이면 여기가 R이 되는데 어째 H가 대칭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를 치면 여기가 마이너스 R로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X3 마이너스 Y3가 되는 거죠. P 플러스 Q는 마이너스 R로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R. 이렇게 되는 거죠. X축과 대칭되는 점, 요거가 되는 거니까. 이 점도 마찬가지로 타원곡선상의 점이잖아요. 네, 덧셈을 했더니 타원곡선상의 점이 된다는 거예요. 타원곡선상의 임의의 점 두 개를 걷을 때 X축과 만나는 대칭되는 점이 R이 되니 이 R도 결국은 타원곡선상의 점이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같은 P를 요 P 접선 요거는 P 플러스 P잖아요. 죄송합니다. P 플러스 P잖아요. 2P가 되는 거죠. 이게 P의 2배 연산이죠. 그것도 그러면은 요게 만약에 마이너스 R이라고 했을 경우에 대칭되는 점 요 R이 나오는데 이것도 2P 플러스 R은 타원곡선상의 점이죠. 네, 그 플러스 연산에 닫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결국 P 플러스 EP라는 게 P 플러스 P니까요. 닫힌 add 오퍼레이션에 닫혀 있더라. 그 다음에 결합 법칙도 성립되고 교환 법칙도 성립되고 항등원은 무한원점이고 영어는 마이너스 P가 되더라. 그 다음에 점 XY의 역원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점 XY의 역원은 바로 여기 마이너스 Y축. 예, 요게 되더라는 겁니다. X축과 대칭되는. 그러니까 4,2는 이게 4,2라고 했을 경우에 4,2의 역원은 요게 되는 거죠. 예, 요거 마이너스 P. 자, 유한체상의 타원거 여기서 일릭트 커브 오버 파이나이트 필드. 이 파이나이트 필드라는 거는요.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한정돼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유한체라는 거는 집합에 속해 있는 원소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덧셈과 곱셈 염산에 닫혀 있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닫혀 있다라는 거는 얘기했죠. 이 타운곡선 경우에 P 플러스 QR은 그 결과도 마찬가지로 타운곡선상의 한 점이 되고 그 다음에 곱셈도 마찬가지로 이걸 R이라고 했을 경우에 이 R1점도 타운곡선상의 점이었어요. 그죠? 그 다음 P 플러스 Q가 R도 이것도 타운곡선상의 점이었고 그런데 그 원소는 이 실수상의 이제 타운곡선은 이렇게 되는데 그 원소 수를 한정을 시켰어요. 예를 들면 0부터 뭐 P점까지. 그러니까 X는 예를 들면은 0부터 1, 2 쭉 해서 뭐 P-1까지. Y도 마찬가지로 0의 정수부터 뭐 P-1까지. 이렇게 정한 거를 바로 유한체라고 파이나이트 필드라고 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 P는 소수이고요. 아주 큰 소수예요.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FP는 원소의 개수 P인 유한체라고 유한체 F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원소는 이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실수 경우에는 이런 곡선이 나오는데 X하고 Y의 이 집합을요. 예를 들면 정수 0, 그죠? 00, 뭐 0, 1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이 타원곡선상에서는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될까? 이 점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당연히 실수가 아니니까 원소를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그죠? X, Y의 점을 이렇게 대칭했을 때는 당연히 일사분면에 이렇게 점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죠? 또 이쪽으로도 이렇게 펴질려나요? 뭐 이렇게도 펴질지 모르죠. 이런 점으로 나타날 거예요. 이런 점으로. 자, 유한체상의 타원 곡선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알아볼게요. 유한체상에 정의된 다음식을 요 식이죠. 일반적인 실수상의 XY 집합이죠. 이게 타원 곡선 방정식이잖아요. 그런데 어, 유한체 그 F상에 정의된 다음식을 만족하는 모든 점 XY와 무한 원점 요 O를 F상에서의 타원곡선 EF라고 합니다. EF라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실수상에서의 XY 집합 타원곡선 방정식이고, 자, 이 경우에는요, 프라임 P를 아주 큰 소수로 정한 유한체상의 타원곡선을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요 식하고 지금 이 세 개의 식은 전부 같은 얘기예요. 지금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뭐냐면은 모두를 씌워놨어요. 지금 나머지 함수를 모듈러 함수를 씌워놨어요. P가 지금 소수고 이제 정수가 되겠죠. 정수인 큰 소수일 경우에 이 식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어요? 이 P가 만약에 13이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 XY 좌표는 이렇게 점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렇게. 그죠? 당연히 그렇게 나타나겠죠. 이건 나머지 함수니까요. 그죠? 아까 실수상에서는 이렇게 XY 좌표가 이렇게 나오지만 모두 P를 만족하는 XY 좌표를 구하라고 하면은 이런 점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XY 값은 정수이고 무한 원점 5를 포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XY는 P-1까지고 P가 13이면은 12까지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P가 13이 되면은 다시 이제 돌아가니까요. 이게 나머지니까. 그리고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의 공식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형식의 식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오버 FP, 유한체상의 타원곡선, 그 다음에 유한체상의 P를
사용하는 유한체상의 타원 곡선, P를 사용하는 유한체상의 타원 곡선,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자, 유한체상의 이 타원 곡선상의 이산대수 문제, 디스크리트 로가리즘 프로블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예를 들면 자, 이런 타원 곡선이 있을 때 요 점 P를 주어줬고요. 점 P를 주어줬고 요렇게 그게 되면은 요 접선을 그게 되면은 이거는 대응 x축과 대응되는 요 r점이 바로 p 플러스 p 2p 이퀄 r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타원곡선상의 이제 그 곱셈이 되는 거죠. 2배. 그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 두 배 한 거를 또 여기 접점을 또 곱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 만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돼요? 2p 플러스 2p가 돼갖고 요 점과 대칭되는 x가 여기가 4p가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걷을 때 요 만나는 점의 대칭점인 요 점이 바로 8p가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죠? 계속 두 배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겁니다. 만약 유한체상의 K배 한 점, 요 K배, 2배, 뭐 4배, 8배 이렇게 K배 한 점, Q가 주어지면은 예를 들면 K배 해서 만약에 2배만 했다고 하죠. 2배 한 게 이게 Q라고 그래요. 그럼 이거는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죠? 구할 수가 있는데 P를 예를 들면 K배를 했는데 어떤 점에 대해서 P라는 점 X0, Y0에 K배를 해서 Q를 주어줬어요. 이거는 계산할 수 있어요.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어요. 하지만 P를 주어주고 Q를 주어줬으니 K를 구하라는 건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건 not easy예요. 아주 impossible이에요. 그게 바로 타원곡선상의 이산대수 문제입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래서 여기 보면은 K는 프라이빗 키로 이용하고 Q는 퍼블릭 키로 이용한다는 거예요. 유한체상에서의 타원곡선에서 예를 들면 점 G, 요 G가 제너레이터입니다. 시작점이죠. 여기서 몇 배를 한다. 만약에 K배를 한다. 그러면 요거는 2배가 되겠죠. 2배가 되는 점이 여기가 나오겠죠. 그럼 요거에 접점이 되는 거는 4배가 되겠죠. 여기가 4배가 되겠죠. 또 요 접점에서 만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 대칭되는 거 요점이다. 이거는 또 P가 8배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K배 한 제너레이터에서 시작점 제너레이터에서 KB 한 게 G 값이 구해졌을 때 K를 구하는 방법. 그걸 바로 이산대수 문제라고 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요걸 주어지고 요것도 주어지면 Q는 금방 구하기 때문에 요 Q를 공개키로 이용을 하는 거고 이 공개키를 주어지고 제너레이터를 주어지고 요거 K를 구하는 거는 nearly impossible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요 예를 들면은 K 곱하기 해서 G가 뭐 3, 뭐 6이었다. 그러면 요 점이 만약 12 곱하기 요런 좌표가 나왔다. 그럼 K는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요 좌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뭐 K는 Q분의 G 이거 아니죠. 이렇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이 좌표를 가지고 푸는 연산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 연산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N에서 PQ를 주어졌을 때 아니 N을 주어지고 PQ로 했을 때 그 연산식이 어떤 식이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G에 A에 모두 P에서 만약에 이걸 X라고 줬을 때 이 A를 구하는 식은 없다라는 거예요. 대입할 수밖에 없어요. 대입할 수밖에. 자, 그래서 여기서 G는 제너레이터 공개키가 되고
그 다음에 Q는 키 생성 후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Q는 공개키로 활용하고 K는 뭐를 활용해? 개인키로 활용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바로 ECDLP라고 합니다. 타운 곡선상의 연산을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실행을 해보면 내가 지금 뭐 하나를 빼먹은 것 같기도 하네요. 여기서 저걸 하나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요 타운곡선 연산식에서 여기 R점이 나오는데 그 R점 X3, Y3은 P하고 Q가 같지 않을 때는 요렇게 식이 나와요. 요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람다라는 게 기울기잖아요. 기울기. 이 기울기식을 가지고 이 X3, Y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지금 요 식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이 점 두 개 요 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기울기를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이 식을 이용을 하면은 X3, Y3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P 곱하기 P 하는 거는 요 2P에서 X3, Y3 구하는 식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P하고 Q가 같을 경우에. 근데 여기서 람다는 이렇게 돼요. 요 A는 바로 요 A를 의미합니다. 요 A를. 그죠? 네, 요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요. 다시 돌아가서, 아, 다시 돌아가서, 아까 이제 여기 얘기한 것처럼 KG 한 게 만약 Q라고 하면은 이거는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식에 의해서 Y3, 3 여기에서 이게 뭐 8G가 되던 뭐 9G가 10G가 되건 16G가 되건 이거는 덧셈, 곱셈, 네. 곱셈 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이제 전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거는 16G는 2G, 2G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열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지는 아까 식에 의해서 이제 대입을 하면 돼요. 각각을. 그죠? 뭐 그런 식으로 푼다든지. 자, 다음 곡선상의 연산을 파이나이트 필드상에서 이제 실행을 하면 이런 곡선이 나오죠. 실수상에서 유한체상의 타운 곡선상의 그러니까 요거는 실수상에서의 어떤 그래프예요. 자, 근데 이거를 유한체상에서의 실행을 하게 되면, 다시요, 죄송합니다. 실수상에서 타운곡선 연산이 아까 X3, Y3 공식이 이제 있었잖아요. 이 식이 있었다고요. 유한체상에서의 X3, Y3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실수체와 유한체상에서의 타운곡선상의 에디션, 멀티플리케이션, 인버스가 동등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거를 모드로 씌웠느냐 안 씌웠느냐, 유한체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지, 이 등식은 그대로 X3, Y3를 구하는 그 식은 그대로 적용이 된다. 자, 정말 그런가 한번 예제를 봐서 이제 한번 보기로 합시다. P를 13으로 하는 유한체상의 타운곡선 방정식을 이렇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 모두 13이죠. 그러면 12까지죠. 유한체상이 X는 0부터 12까지 대입을 할 수가 있고 Y도 0부터 12까지 대입하는 그런 유한체상의 방정식이 됐고요. 그러면 이거를 만족하는 당연히 X, Y는 정수니까 이런 점으로 이제 나타날 겁니다. 그죠? 이런 파이나이트 필드에서는 모두 13으로 씌우니까. 자, 그래서 X, Y는 이런 P보다 마이너스 1인 0부터 P-1까지의 집합이 되고, X가 0일 때 Y가 어떻게 돼요? X가 0이 되면 여기가 1이 되죠? 이거 모두 13이에요. 그럼 Y는 뭐가 돼요? Y가 1일 경우에도 나머지 1이니까 등식이 성립이 되죠. 그런데 또 있어요. 이게 제곱이니까 두 개가 있게 되잖아요. 12를 넣으면 144가 돼요. 그죠? 이건 모두 13 하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2도 등식이 성립이 돼요. X가 0일 때 우리가 지금
이런 2차원 방정식이 아니라 이런 타원 곡선상의 방정식에서 두 개가 y는 두 개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y는. 당연히 y 여기 제곱이 돼 있으니까, 실수상에서도 그런데 이 유한체상의 타원 곡선상에서도 두 개가 이렇게 나와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x가 1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3이죠. 3 모두 13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13이 되는 y 값을 찾으면 돼요. 다행히도 여기 답이 있으니까 4를 넣으면 4, 4, 16이죠. 16이 되면은 1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 나오죠. 9를 넣으면 9가 81이죠. 81을 13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3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x가 0일 때 1하고 12가 나오고 x가 1일 때 4하고 9가 되는 점이 바로 유한체상에서의 p가 13을 주어졌을 때 만족하는 타원곡선상의 점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p의 여건을 구해 볼까요? 0, 1의 여건은 0, 마이너스 1이죠. 자, y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이거를 p 모두 13으로 하면 12가 되죠. 이거는 0,12가 돼요. 우리 시계를 생각해 보면 돼요. 시계가 이게 12시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뭐 11시를 뭐라 그래요? 1시간 전. 12시 1시간 전. 1시간 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음,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여기가 1시, 오후 1시가 13시인데 다시 1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거꾸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건 모두 13에서 거꾸로 13을 돌리면 12가 나오니까 12가 됩니다. 제가 좀 말을 좀 어렵게 하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0에 마이너스 4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0에 콤마 9가 됩니다. 요게 바로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하는 게 아니라 이걸 거꾸로 돌리면 13이 나오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원으로 돌릴 때 이거를 전체를 13이라고 했을 경우에 여기서 마이너스 예를 들면 4라는 점은 요로 돌렸을 때 9를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9를 돌리면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요걸 1이 되네요. 뭐 1이거나 뭐 0이거나 상관없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마이너스 4가 여건이 되는데 9가 양의 정수여야 되니까 1의 9가 이제 여건이 됩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점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이 타원곡선상의 이 점들 P 플러스 Q를 해요. P가 여기서 지금 4,0이고 Q가 몇입니까? 4,0이래요. 4,2죠. 그 다음에 Q는 10,6이죠. 자, 요걸 더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냐 이거죠. R점. 요 R점 구하는 거는 바로 타원곡선상에서의 덧셈이 유한체상에서의 덧셈과 같이 그 식이 이용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4,2면 여기에 P가 예를 들면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0,6이면 한 요 정도 되겠죠. 자, 이거를 더해요. 자, 더하면은 요 점이 나오죠. 요 점의 x축과 대칭되는 점, 요게 r점이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요 r점은 x3, y3 그 식에 의해서 구할 수가 이제 있을 겁니다. 자, 그게 구해 보니까 그 x3, y3를 대입을 해서 구해 보면은 이 r이 11,2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바로 요 점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바로 11,2도 타원곡선상의 유한체상의 타원곡선상의 점이죠. 그러니까 애드는 이렇게 닫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타원곡선상의 유한체상의 타원곡선상의 그 점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얘기예요.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에 속해 있는 원수의 수가 한정되어 있고 덥셈과 곱셈 연습에 닫혀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모드 13의 상에서의 그 타운곡선 두 점을 더하게 되면은 정말 그런가 보죠. 아까 얘기했던 P가 4,2고 Q가 10,6이었을 때 P 플러스 Q 요 R점을 구하는데 그 R점은 람다는 기울기에서 이렇게 구하면 되죠. 자, 이걸 구하면 6분의 1은 바로 이 페르마의 리들 시어럼을 이용을 하면 11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점이 람다는 5가 나오고 x3하고 y3도 대입을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r이 어떻게 됩니까? 11,2가 나오는데 p 플러스 q 이퀄 r인데 이 r이 11,2가 나오고 이 11,2는 바로 뭐였죠? 요거라는 거예요. 타운곡선상의 점이라는 거예요. 11,2가 요거였잖아요. 만족하는 점. 네. 그 타운곡선상의 점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타운곡선상 한 점 곱하기. 한 점 곱하기를 하면은 P가 x1 01이고 Q도 마찬가지로 01이라는 거죠. 같은 점.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면 여기 같은 점 Q 요거를 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요게 이제 P라는 거죠. 그러면 P 플러스 P가 되는 거죠. 그리고 2P가 되고 요게 이제 여기 R점이 여기가 R이 되겠죠. 요거. 그죠? 요 점 X3, Y3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X3, Y3는 우리가 식을 구해놨잖아요. 이미 대입을 해보면 돼요. 10하고 마이너스 71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71은 어떻게 돼요? 플러스로 다시 바꾸면 이렇게 7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6은 그렇죠. 오른쪽으로 돌리면은 13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P는 10,7이 돼요. 그죠? 요 10,7은 바로 여기 보시면 10,7 요거죠? 요것도 그 타운곡선상의 유한체상의 타운곡선상의 이제 점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곱셈도 결국은 뭐 덧셈으로 표현이 되고 해서 이 곱셈도 유한체상의 타운곡선상에 이제 닫혀 있습니다. 연산이. 그다음에 여건 구하기는 x-y를 구하는 거니까 요게 되는 관계이죠. 그래서 4,2의 여건은 4,-2가 되는데 이거는 4,11이 됩니다. 예, 일단은 타운곡선상의 그 어떤 암호 알고리즘을 알려면은 이 타운곡선상의 그 이산대수 문제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산대수 문제는 결국은 뭐냐면 곱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에다가 K배를 하는 겁니다. K배를 할 경우에 이게 이제 요 접점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요게 Q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Q라는 점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K배 제너레이터의 Q 요 구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이지예요. 계속 K배 하면서 우리가 X3, Y3에 대한 그 구하는 그 일반적인 공식이 우리가 구해놨잖아요. 거기다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컴퓨터로 돌리면 됩니다. 사람이 하기는 어렵고 이제 프로그램을 짜라서 컴퓨터에 돌리면 금방 나오겠죠. 그런데 이 제너레이터를 주어주고 이 Q를 주어주면 K를 구하는 거는 not easy요. impossible이에요. 네. 그래서 이 Q는 공개 키로 이용을 하고 이 K배 하는 거는 개인 키로 이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예, 그래서 타운곡선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바로 이 이씨의 DLP를 이용을 해서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을 한 건데 바로 요거를 이용을 했다라는 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